오후 2시. 저는 낯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센터 간판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63년을 살았지만 이런 곳에 와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순자님,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상담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 하고 싶어서요.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3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이런 데 와서. 우습죠? 아니에요. 전혀 우습지 않아요. 용기 내서 오신 거예요. 상담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40년 됐어요. 40년이나. 그럼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때리지도 않고 외도하지도 않고 돈도 잘 벌어왔어요. 그럼요. 하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기계 같았어요. 밥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 차려주고,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힘드셨겠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음식 준비하고,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은 다 포기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60세 생일날. 가족 모두 제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기능인가?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줘, 이것 좀 해줘만 반복해요. 남편분과 대화는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해 못해요. 내가 돈 벌어다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고만 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님, 이혼을 생각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물어봤어요. 저녁은? 이라고요. 제가 아픈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저녁 밥이 중요했나 봐요.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남은 인생이라도 내 삶을 살고 싶다고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이혼은 큰 결정이에요. 특히 40년을 함께 사신 분이라면 더더욱요. 충분히 생각하셔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말씀하셔야 해요.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저는 40년 결혼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1983년 23세. 저는 중매 결혼으로 박종수를 만났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순자 씨, 결혼하면 내가 잘 챙겨줄게요. 박종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밥은? 제가 지금 준비할게요. 빨리 좀. 배고파. 저는 신혼부터 남편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1984년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몸이 힘들었지만 남편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 울어. 좀 봐. 여보, 내가 지금 저녁 준비 중이야. 그럼 빨리 하고 봐야지. 밤에 아이가 울어도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일해야 하니까 피곤하다며 자는 척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1986년 둘째 딸 지혜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저는 미용사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미용학원을 다녔었습니다. 제 가게를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내가 일하면 남편 체면이 깎여. 집에서 애나 잘 키워.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1990년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또 시중을 들었습니다. 맥주 좀 가져와. 발 좀 주물러줘. 내일 와이셔츠 다려놔. 저는 내만 했습니다. 2000년대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마트에서 계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또 집안일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일하고 와서 힘든데 집안일 좀 도와줘. 내가 더 힘들어. 나는 회사에서 일했어. 남편은 자기 일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2010년대 명절마다 저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혼자서, 시누이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시어머니는 지시만 했습니다. 순자야, 전이 좀 탔네. 순자야, 국이 좀 싱거워. 저는 죄송해요만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몸살이 났지만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60세 생일날. 저는 아침부터 기대했습니다. 가족들이 내 생일 기억하고 있겠지? 하지만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밥 줘라고 했고 아이들은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6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뭐였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2023년 최근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 점심때 되면 밥 줘, 저녁때 되면 밥 줘. 저도 63세인데 저도 쉬고 싶은데. 여보, 나도 쉬고 싶어. 가끔은 당신이 해줘. 내가 40년 동안 돈 벌어다 줬는데 밥도 못 해줘? 나는 40년 동안 뭘 했는데. 그게 아내 역할이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 역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나? 한 달 전, 저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녁은?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저녁밥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다. 인터넷으로 이혼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곳 문을 두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6시 반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밥 됐어? 조금만 기다려. 빨리 좀. 오늘 골프 가야 해. 남편은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인사도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왜? 어디 아파? 당뇨 진단 받았잖아.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밥은 해야지. 내가 뭘 먹어?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배달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 당신이 해줘야지. 나도 쉬고 싶어.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데? 나는 40년 동안 일했어. 이제 퇴직했으니 좀 쉬려고 하는데 밥도 못 해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골프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녁까지 올게. 저녁은 준비해놔. 응. 문을 닫고 남편이 나가자 저는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뭐지? 식모? 아녀. 눈물이 났습니다. 점심때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이. 저는 TV를 똑바로 봤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6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여성이 저처럼 보였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오후 3시, 저는 다시 상담소에 전화했습니다. 다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담소에 도착해 저는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족분들께 말씀하셔야 해요. 특히 남편분께.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작성하시고 남편분과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분들과도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정말 이 서류에 사인할 수 있을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을 선택하는구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서랍에 숨기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저녁 됐어? 응.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늙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이 사람도 늙었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늙었어. 그런데 나는 뭘 했지? 이 사람 시중만 들며 살았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해야지.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발 좀 주물러줘. 오늘 골프 치느라 피곤해. 저는 남편 발을 주물렀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을 다 불러서 말하자.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일주일 후 토요일.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혜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줄래?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오면 얘기할게. 꼭 와야 해. 토요일 오후 2시.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영,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이 모두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건강 안 좋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건강은 괜찮아. 그럼 뭔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40년을 살았는데 무슨 이혼이에요? 딸 지혜도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남편 박종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미쳤어?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저는 떨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때리지도 않고 외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밥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였어. 사람이 아니라. 엄마, 그건 좀. 60세 생일날 너희 모두 내 생일 잊어버렸잖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구나라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혼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야.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 아빠가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40년 동안 돈 벌어다 줬잖아. 돈만 벌어다 준다고 남편 역할 다 한 거야? 그럼 뭘 더 해야 하는데?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야지. 존중해줬어야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아픈데,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꿈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다 참았어. 이제는 못 참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혼은 너무해요. 우리 가족이 깨지잖아요. 가족? 나는 이 가족에서 가족이었어. 며느리 소영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도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우린 어떡해요? 지혜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일하느라. 나도 힘들었어. 집에서 시댁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모두 진정하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여러분. 모두 감정적이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대화를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진의 말에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장인어른, 장모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무슨. 형, 장모님 말씀 좀 들어봐요. 정말로 들어봐요. 그날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인간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서랍에서 이혼 협의서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인하면 돼. 그럼 끝이야. 하지만 펜이 떨렸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혼해도 될까? 갑자기 40년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이 기뻐하던 얼굴. 둘째 딸을 낳았을 때 고생했어라고 한마디 해주던 순간.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 여행 갔던 기억.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아들 결혼식 날 남편과 나란히 서서 축하하던 날. 딸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이걸 정말 지워도 될까? 40년을 다 지워도 될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소영아, 어떻게 왔어? 어머님 걱정돼서 왔어요. 소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응. 사인 안 하셨네요. 못하겠어. 40년인데. 소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응. 어머님 이해해요. 저도 민수 오빠랑 살면서 어머님 모습이 자꾸 보여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오빠가 저한테 하는 태도가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소영아, 아침에 밥 줘, 저녁에 밥 줘, 집안일은 안 도와주고. 제가 아파도 저녁은? 니라고 물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10년 후면 어머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내가 잘못된 걸 보여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소영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 오빠한테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너도 변해야 해라고요. 민수가 뭐래?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요즘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소영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용기 내신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민수 오빠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응원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다시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며느리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뭘 원하는 걸까? 이혼? 아니면 그냥 존중?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응. 40년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혼이냐고 생각했어요. 그냥 좀 더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우진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우진이가, 네. 당신 엄마는 60년을 살았어.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어. 이제는 살 권리가 있어라고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지혜야, 엄마는 꿈이 있었죠? 미용사 하고 싶었잖아요. 그랬지. 왜 안 했어요? 아빠가 반대했어. 그리고 너희 키우느라 시간이 없었어.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 후회 안 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존중받고 싶었어. 가족들한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고 싶었어. 지혜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도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 우진이 장인 박종수를 불러냈습니다. 근처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장인어른, 장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내지. 사랑하세요? 박종수가 머뭇거렸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 어른의 하인이 아니에요. 동등한 배우자예요. 그건 나도 알아. 아세요? 정말 아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장모님이 40년 동안 뭘 하셨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인어른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일하고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시고 아프셔도 참으시고. 그건 장인어른은 뭘 하셨어요? 돈 벌어다 주신 거요? 그게 다예요? 박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셔서 병원 갔다 오셨을 때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녁은 이라고 하셨대요. 아내가 아픈지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박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장모님은 40년 동안 상처받으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을 잃고 싶지 않으시면 변하셔야 해요. 이제라도. 그날 밤 박종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아내에게 뭘 해줬지?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아내가 밥을 해줘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내도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구나. 박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가 아내 소영과 대화했습니다. 소영아, 나 엄마 얘기 듣고 생각 좀 해봤어. 응, 내가 너한테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소영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내가 힘든지.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바뀔게. 집안일도 같이 하고 너한테도 잘할게. 정말? 응. 약속해. 소영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같은 시각 딸 지혜도 남편 우진과 대화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우리 엄마 편 들어줘서. 그리고 아빠한테 말해줘서. 당연한 거지. 장모님이 오르시잖아. 나도 반성했어. 나도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혜야. 응, 지혜야.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 나도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엄마도 힘들고 쉬고 싶고 꿈이 있는 사람인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혼하고 싶으시면 이혼하세요. 나는 엄마 편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얘기 좀 하자. 뭐? 미안해.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당신도 사람이야. 힘들고 외롭고 꿈이 있는 사람.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당신이 행복한지,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야, 이혼하기 싫어. 하지만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존중할게. 당신 인생이니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회를 줘. 바뀔게. 늦었지만 당신을 제대로 대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럼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어.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었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매일 말할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협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박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이번 주 동안 많이 생각했어. 응. 40년 동안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뀔게. 집안일도 같이 할게. 당신 꿈도 응원할게.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남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랑해, 순자야. 40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사랑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며느리 소영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도 깨달았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바뀔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뀔게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게요. 딸 지혜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미용사 하고 싶었잖아요. 이제라도 하세요. 사위 우진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63세는 아직 젊으세요. 꿈꾸셔도 돼요.
저는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는 이혼 협의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모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게. 약속해. 그리고 저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바뀔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미용학원 다시 다닐 거야. 그리고 내 가게를 낼 거야.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응원할게요. 그리고 당신.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일은 같이 해. 밥도 당신이 해줘. 청소도 같이 하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 남편이 웃었습니다. 매일 할게. 사랑해, 순자야.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미용학원에 등록했습니다. 60대 학생이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강사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제 꿈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학원 어땠어? 좋았어. 재밌었어. 다행이다. 저녁 다 됐으니까 씻고 와. 고마워.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뭐가? 40년 동안 나한테 헌신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3개월 후, 저는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장모님, 이제 가게 내실 거예요? 응, 작은 가게지만 내 가게를 낼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자금도 지원할게. 고마워. 6개월 후, 제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미용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꿈이었습니다. 개업식에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꽃 가져왔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니 거울과 의자,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이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자랑스러워. 고마워. 당신이 응원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63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 가게를 열었다. 40년 만에 이룬 꿈이다. 이혼 서류를 찢은 게 후회되지 않는다. 이혼이 답이 아니었다. 존중이 답이었다. 남편도 변했고, 아이들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이제 나는 아내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다. 엄마이면서 동시에 꿈을 가진 여성이다. 63세,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살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설거지 다 했어. 고마워. 내일 아침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알았어.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TV를 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동등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존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3세, 저는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